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조금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나면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그러한 눈치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좀 오를 만큼 올라서 살짝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또 증시가 상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또 관련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라이징 스타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자, 한국거래소는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기업 38개를 2022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딱 보니까 1년에 한 번 선정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봤더니, 코스닥 중에서 세계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혁신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이거를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야, 이 기업은 꽤나 괜찮다 라고 인증 마크를 찍어준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투자 종목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야 이거는 매수 추천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왼쪽을 딱 봤더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자 22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기업 총 38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1번부터 22번까지는 기존 기업, 그리고 신규 기업은 23번부터 28번까지 15개 정도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테오젠, 고영, 이오테크닉스, 레고캠바이오, 원익QNC,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비츠로셀, 하이비전 시스템, 진성TC,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신규 기업을 보면은 클래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녹스 첨단 소재, RFHIC, 알서포트, 랩지노믹스, 그리고 에브리봇, 슈프리마, 휴네시온 등등등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혹시나 코스닥에 어떠한 기업을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장면을 스크린샷 한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위 기업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주요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제품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 다음에 야 이거는 좀 괜찮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엄청나겠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은 충분히 더욱더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기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조선주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조 이방원의 그 조라고 볼 수 있겠죠. 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조선주가 요즘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바로 실적이죠, 실적. 일단 왼쪽에 보시는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 주가가 쭉쭉쭉 뻗어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주가 잘 나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계 수주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선가지수, 그러니까 배를 판매하는 가격도 지속적으로 2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배값이 올라가는 와중에 판매량도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건 바로 현대미포조선, 어느덧 한 달 만에 37%나 급등했으며, 그리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한 달 만에 무려 15에서 2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현대중공업은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늦어도 23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전망에 조선주가 불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관련 리포트를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상의 날씨가 이상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뜨겁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현재 난리지만, 하지만 전 세계가 뜨거워지면서 물 부족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는 1200년 만에 기록적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며, 유럽의 라인강은 500년 만에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번에 비가 온 게 120년 만인가요? 그 정도 기간 만에 다시 돌아온 최악의 폭우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1200년, 그 다음에 500년이라고 하니까 그 가뭄의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한 ETF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물 ETF. 그래서 그 ETF는 바로 인베스코 수자원 PHO ETF, 퍼스트 트러스트 워터 ETF FIW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베스코 S&P 글로벌 물 지수 CGW가 상위 3개라고 하며, 우리가 이렇게 물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려면 결국은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우리도 지난번에 하나로에서 글로벌 워터 MSCI ETF를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관련 ETF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야, 그런데 1시 18분 기준 지금 현재 거래량이 33이라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래 대금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ETF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ETF 안에는 담수화, 수도시설, 빗물 활용 등 이러한 물에 관련된 기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상장된 이러한 ETF를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하나로 글로벌 워터 MSCI ETF, 이 ETF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물에 관련된 ETF, 이런 ETF가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입니다. LG전자 로봇 사업 확대. LG전자가 KT와 손잡고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LG전자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사는 앞으로 로봇 제조, 서비스 분야 역량을 결합, 차세대 로봇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력,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정부 로봇 과제 등을 협력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전자와 KT 둘 다 로봇에 관련해서 진심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LG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바로 LG 클로이 로봇 라인업입니다. 이러한 로봇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큰 식당이라고 될까요, 조금 평수가 큰 그런 식당에 가면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11번가 가치가 계속 떨어져. 저 IPO를 준비 중인 11번가가 전년비 올해 1분기 매출은 소폭 상승했지만 순손실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자면 성장세가 멈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PO 전에 꼭 해야 되는 몸값 풀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마존과 협업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희망했던 가치는 4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절반인 2조 정도를 받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 뭔가 상장하기는 조금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적자 기업이 상장하기는 특별히 더 나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11번가, 그렇다면 상장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애들처럼 그냥 상장을 미루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11번가는 투자를 받을 때 내년까지 상장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카처럼 이제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11번가의 최대 주주는 SK스퀘어인데, SK스퀘어도 같이 답답하겠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바이든 인플레법 서명 완료. 자, 상원, 하원 그리고 바이든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친환경 관련주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살짝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대 기아차가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고,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랑 도대체 바이든 인플레법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자, 바이든 인플레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현대차, 기아차는 북미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한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위 같은 수혜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 현대 기아차는 조금 가성비 위주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은 그 가성비를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현대 기아차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고 그리고 25년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때까지 조금 걱정이 있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명이 되었다고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조금은 이야기가 어렵겠죠. 갑자기 나온 깜짝 뉴스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관련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이유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그거는 역시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관련주를 좋게 보신다면 혹시나 모를 다른 악재가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 이 악재, 그러니까 인플레법 악재를 제외하고는 다른 악재가 없다면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요즘 기가 막힌 악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악재가 있나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틱톡 범죄가 난리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야 근데 미국에서 범죄가 난리긴 한데 이게 왜 우리나라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봤더니 최근 미국에서는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를 틱톡에 공개하는 이러한 놀이가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현대 기아차냐 이걸 봤더니 바로 현대 기아차에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21년 이전 차량을 노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차키가 없는데도 차를 시동 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주분들은 현대 기아의 설계 결함 아니냐, 차키가 없는데 어떻게 시동이 걸리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현대 기아는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개발해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현대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이 생길 수 있겠죠. 괜히 이 차 타면은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것 같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그냥 간단히 키가 없이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는 인식이 박힌다면은 당연히 절대 좋을 리가 없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나라 선진국 맞아? 영국에서 최근 물가 급등으로 실질 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질 임금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같이 고려했을 때 진짜 내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 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6명 중 1명이 끼니를 거르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프로나 하락했나 봤더니 무려 3%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작년보다 내가 3%나 돈을 못 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8살에서 24살 청년층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건너뛰는 게 28%고, 물건을 들었다가 가격을 보고 야 이거는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하며 내려놓는 비율이 무려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고, 게다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월급의 6분의 1이 에너지 요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300 벌었는데 그 중에 50만원이 전기 요금과 그 다음에 가스 요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라젠 개선 기간이 내일 종료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왼쪽 아래 보시면은 월봉을 딱 봤더니 자 15만 2,300원 여기까지 올라갔던 그 기업이 쭉 빠져서 7,82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벌써 2년째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아 신라젠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기업은 개선 기간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내일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젠 주주분들이 17만 분 정도가 있다고 하며 이분들의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내일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을 해야 되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고로 10월이 되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라면업계 온도차가 왜 이래? 대표적 라면 3사 오뚜기, 함양, 농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기름들 어떤 라면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신라면 아니면 삼양라면, 그리고 오뚜기가 진라면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신라면을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진라면 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기사의 실적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오뚜기 삼양은 실적이 잘 나왔으며, 그리고 농심의 국내 실적은 적자까지 봤다고 합니다.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자 이유가 중요하겠죠. 적자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제 원자재 시세의 상승과 높아진 환율로 인해서 원재료 구매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농심의 국내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적자는 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심이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고 이미 농산물 가격은 피크를 치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다면 그거는 당연히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사명 변경. 자, 입에 착착 달라붙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바뀌는 이름은 바로 신한투자증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기분들이 나중에 딱 봤는데 뭐야 신한금융투자가 아니라 신한투자증권, 야 이거 짝퉁이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름이 바뀐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달에도 하나금융투자가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Z 플립4가 지금 현재 예약 구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 팔리는지 한번 봤더니 왼쪽에 있는 이 보라색 이게 가장 잘 팔린다고 합니다. 확실히 BTS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델 Z 플립 4 보라 퍼플 256GB 모델이 가장 인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폴드보다 더 싼 플립이 더 많이 팔리고 있으며 폴드는 그레이 그린 색상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자 연령은 30에서 40대가 6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셔어기릿은 아직까지는 예약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 주 안에 매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어떤 색상을 사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밈 주식이 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밈 주식이 쭉쭉 올라가면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자면은 시장이 좋아졌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끝물이라는 걸까요? 최근 들어 미국 증시에서 밈 주식이 다시 또 열풍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다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오르나 봤더니 BBMB라는 기업이 장중 70%나 급등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바로 이 기업인데 주가 상승세가 진짜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가 그게 아니라 생활용품 관련 기업인데 실적이 안 좋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밈 주식에 타격이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밈 주식의 원조격인 AMC도 8월에 무려 68%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호를 봤을 때 시장이 건강하진 않구나. 만약에 시장이 건강했다면 굳이 이런 거 살 필요 없이 다른 좋은 기업들을 사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돈이 몰리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증시에 뭔지는 모르지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도 결국 직원 100명을 해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용과 해고가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서 해고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년간 직원을 늘리던 애플마저 100명의 채용 담당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테크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애플도 여기에 동참한 걸 볼 수 있고 그만큼 애플에서도 채용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애플도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나와버렸습니다. 7,000원짜리 당당 치킨을 당근에서 1만원에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리셀의 민족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런 우리나라에서 야, 이걸 이렇게 굳이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당당치킨마저 웃돈 3,000원을 올려서 파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포켓몬이 유행일 때 포켓몬 스티커를 파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당당치킨까지 판다고 하니까 조금은 기가 막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웃긴 게 있습니다. 사실 당당치킨의 매력은 맛보다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00원짜리 가격에 이 정도의 치킨을 맛볼 수 있다,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3,000원을 붙이면은 그 매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건 더 이상 당당치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몇몇 어플을 딱 봤을 때 매일매일 한 3,000원 정도 할인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킨을 포장한다면은 1만원 초반대의 가격에 치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당치킨을 이렇게 리셀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확진자가 무려 18만 명을 또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누가 봐도 우상향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제는 좀 꺾이나 싶더니 한 번 더 쭉 뚫고 올라가 18만 명을 찍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별로 보자면은 경기, 서울, 인천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50%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코로나 사망자는 42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항상 기름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촌캉스가 요즘은 대세라고 합니다. 최근 2030에서는 농어촌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촌캉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해외나 국내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특급 호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캉스 이런 단어까지 나올 만큼 MZ세대들이 이러한 여행을 많이 좋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몸빼 같은 할미룩을 입고 논밭뷰 숙소에 머물며 휴가를 즐기는 이러한 촌캉스가 대세라고 합니다. 여기어에 따르면 광역시를 제외한 충청, 영호남 숙소 예약률이 145%나 증가한 바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는 코로나 장기화 플러스 고물가 등으로 비교적 돈이 덜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적은 촌캉스가 유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JYP, 왼쪽에 보시면 JYP 주봉이 나와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차트를 가진 기업을 우리가 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 JYP 엔터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죠. 그 이유는 이익 기여가 높은 해외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SK증권은 3분기부터 전 아티스트 라인업이 활동을 하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으며 있지의 월드
월드 투어,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미국 월드 투어, 니즈의 아레나 투어 등 콘서트 수익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JYP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연평균 15%씩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올해 퍼는 30일, 내년은 26배,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N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야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LNF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살짝은 나쁘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5%나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분기 실적 하회는 고객사의 6월 생산 일시 중단 관련 출하 약세 영향이 있었고, 그럼에도 전분기보다 20%가 넘는 출하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악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3분기에도 출하량 증가는 이어져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테슬라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최고가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 23년, 24년에 40% 내외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 33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무려 한 20에서 30% 더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양극재 가격은 전분기보다 30% 넘게 올랐으며, 생산 능력은 26년까지 최대 3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무시무시하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성장세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37, 내년은 30, 내후년은 21까지 뚝뚝뚝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과연 LNF에 또다시 신고가를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